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현역 의원 컷오프 빵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빵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발이 안 나오죠. 이거 맹물공천이에요. 그럼 현역 의원들 컷오프 왜 빨리 발표 안 하냐? 일각의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사태 또 나타날까 봐.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만 공전된다 이런 사태 또 나타날까 봐. 말 그대로 좋게 말하면은 잡음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맹물공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 기득권 그대로 다 보장해주고. 그랬네. 예. 경선 아닌 지역은 보면 뻔히 질 것 같은 찐유는 반드시 이길 것 같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경선하고 이제 맹물공천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봐야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전에 현역 교체율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무려 44%였습니다. 한원 현역형 공천 빵명이 빵. 맹물공천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재현 의원은 현역 아닌가요? 장재현 의원은 현역이죠. 현역형 컷오프. 어쨌든 이제 불출마를 한 거니까. 네, 빵. 현역 교체로 보면. 그러면은 무슨 쇄신 공천이냐, 뭐 하는 전 맹물 공천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현역 교체율이 28%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가 국민들이 보기에 뭐 물갈이 얼마나 됐느냐. 현역 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몇 명은 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조한 현역 교체율이라고 하는데. 앞서 뭐 전현 교수가 잘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쌍특검, 재의결. 이때 이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요인은 개혁신당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야. 현역 자르면. 그렇지. 그럼 개혁신당 논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일은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마 최대한 늦출 수 있다니까 늦출 거예요. 그리고 숫자는 최소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선거 전 한두 달 전으로 복귀를 해보면 바로 지금 시점에서 한두 달 전으로 복귀를 해보면 사람들은 그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 관한 심판, 정권 심판 해도 너무 못한다. 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계속 한 1년 반, 2년 동안 기는 거는 처음 봤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거는 본인 배우자 문제인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냐?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몇 번째냐 도대체. 그러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헌재까지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상병 사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다 간다면 이 현역 의원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들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뭐 농담하는 거야. 무슨 뭐 연맥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좀 사람들 만나보니까 야당이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잘 살리고 가느냐에 대한 고민은 실제 당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젠다를 내고 어떤 공천을 할지 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략공천 몇 군데를 빨리 아침부터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설사 갈등이 있더라도 빨리 수습을 해서 마음으로 하나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략공천 벌써 발표가 났어요. 몇 군데 발표가 났고 오전에 방송 전에 그리고 오늘 10시쯤에 또 공천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속도를 내면서 전열을 좀 재정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너무 늦었어요 지금 공천 작업이. 실제 이 공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구마다 보면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2월 말 3월 초가 되면요. 이게 여론 흐름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굳어져 갑니다. 마음을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과거 역대 선거 경험을 비춰보면 후보 등록 시점에서는 딱 다 사람들이 이미 정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뭔가 이 공천 작업 속도를 좀 내줘야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 쉬운 것부터 한 거 아니에요. 선의 훈한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거 뒤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것부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속도가 늦어. 그리고 또 과정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 저쪽은 상대적으로 조용해. 이걸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 감동이 없다, 혁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관리는 하고 있는 거야. 딱 때려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계속 터져나와. 내일 모레 23일까지 현역 하위 2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총선에서요. 하위 20% 현역 교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자기가 나 20%라고 공개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역대 없었어요. 왜? 부끄러워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걸 꺼내봐야 되지도 않는다 생각하고 또 과정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혼자 꽁 가지고 있으면서 경선하는 거야. 그리고 시인한테 지는 거야. 나중에 까보니까
하위 20%. 하위 20%였던 거야. 이런 사람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렇게 당당하게 까버리잖아요. 왜? 공정하지 않다. 나 인정 못한다. 이게 깔려 있는 거라니까요. 조국 마지막으로 조국 신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종식 동조 때는 이준석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반윤이면 다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든 민주당 중심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제3세력이 합쳐서 200석 이상 돼가지고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3년 또 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토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기에는 이게 어떤 언론 인터뷰냐에 따라서 인용을 한 거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읽으면은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신당하고 손잡자로 읽힐 수가 있는데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제가 워낙에 읽으니까 선거 과정에서 손을 잡고 반윤연대 이게 아니라 선거 끝나고 반윤연대를 축으로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과 이준석 신당까지 한 의석을 확보하면 200석 정도가 될 때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이냐 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취재한 바는 이게 조금 더 워딩 같아요. 근데 일부 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이 조국 전 장관이 이준석하고 선거 과정에 손잡냐.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결국 창당 명분 자체가 저는 취약하다. 이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자체가 자 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창당의 결과가 과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결과가 될지 또 아니면 공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지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재판단에는. 그런 면에서 실제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과연 이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중도층이 견인돼야만이 민주당이 일당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반윤 반환만 하면 내가 모든 사람 손잡겠다?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뜨악해요. 아니 이준석은 야당인데 저쪽에 지금 보수 정당 출신인데 왜 거기까지 거론하는 거야? 본인 창당 명분이 부족하니까 본인 띄우기 일환이구나. 이렇게밖에는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또 제1야당이라는 그 위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탄핵이라는 이야기랄지 이런 거를 아주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고 있는 또 지지자들은 굉장히 또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의미의 중도층, 그러니까 시원하게 지르는 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일의 역할을 좀 하고 민주당은 뒤에서 그거를 아닌 척 뒷받침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진을 하면 그러면 그 3년을 안 기다려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국 신당에 관한 기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